이번에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봅니다. 어제는 무려 4%, 5% 이상 2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그 하락폭이 많이 잦아들었어요. 오늘도 하락했지만 1% 이하로 하락들 했습니다. 다우가 0.75% 하락해서 31,253. 나스닥은 0.26%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11,388. S&P 500이 0.58% 하락해서 딱 3,900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1% 하락 2,890. 최고치 대비하면 나스닥이 작년 11월 19일 대비 현재 29% 마이너스. 30%씩 마이너스 난 상태예요. 상당히 골이 깊죠. 이 정도면 크게 하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작년 12월 27일 최고치 대비 28.4% 하락. 조금 더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했죠. 28.4%, 29%,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처음으로 방문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쯤에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 쪽 인사의 환영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 캠퍼스로 간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캠퍼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 내부, 공사 현장 이제 다 둘러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첫 아시아 순방이에요. 특히 보통 통상 일본을 먼저 방문했었는데 그동안 관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을 먼저 들른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봅니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그 우려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하락했는데 어제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어요. S&P 500 지수는 추가 하락하면서 52주 내 최고치 대비 19% 떨어졌어요. 올 초 1월 3일이 최고치였어요. 약세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수가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 기술적으로 약세장,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지금 19%니까 1% 남았습니다. 월가 이 주요 기관들이 지수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는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하락 구간이에요. 도이체방크는 경기 침체가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S&P 500 지수 목표치를요 3,000까지 낮췄어요. 지금 오늘 자스트 3,900 아닙니까? 현재 지수가 3,900인데 3,000까지를 낮췄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 이상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치 대비 약 38% 하락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경제 위기급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 닷컴 버블 사태 2000년,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그 다음 14년 만에 2022년에 만약에 3,0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38% 하락. 그러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 이상으로 40% 이상 또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 20년 전 지난 과거에 이런 자료들, 리포트들, 뉴스들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35% 정도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점을 치고 있어요. 점을 칩니다. 증시를 요즘에 끌어내리는 주요 변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이 강력한 이 긴축 정책으로 파생되는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 중국의 락다운, 도시봉쇄죠. 또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침공, 이게 장기화되고 있고 또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봅니다. 저가 매수, 해외 진출 소식 이것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만 조금 떨어졌어요. 리비아는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루시드는 해외 진출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비아는 8.5% 상승하고 루시드는 11% 아주 급등을 했죠. 리비아는 주로 픽업 트럭, 미국 영화 보면 지방의 시골에 보면은 뭐 물건 실을 수 있게끔 승용차가 아니라 이 트럭들 많이들 타고 다니죠. 미국에는 워낙 이 거리들이 멀기 때문에 뭐 하나 사오게 되면 또 배달을 하게 되면 또 인건비도 비싸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배달료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로 마트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가구를 사거나 어떤 공구를 사거나 자기 차에다 실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승용차보다는 지방에서 시골에서는 주로 픽업 트럭을 많이 써요.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리비안 픽업 트럭 많이 판매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 이외에는 집집마다 픽업 트럭은 다 있거든요. 루시드는 테슬라의 대항마예요. 주로 승용차, 세단 나오는데 디자인도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테슬라는 0.05% 아직 조금 하락했습니다. 루시드가 사우디에 공장 건설을 한다고 발표하고 계약까지 다 체결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11%나 폭등을 했습니다. 루시드가 사우디에 연산 15만 5천 대의 전기차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루시드의 연간 생산 능력이 50만 대가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94만 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반 아닙니까? 올해는 테슬라가 150만 대 이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중국의 도시 봉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현재 루시드는 미국 애리조나 한 곳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하고 공식 조인식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루시드의 향후 15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대의 루시드 전기차를 구매할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주들이 중국, 미국 다 올랐습니다. 또 이 소매업체 월마트 어제 급락했죠. 또 타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이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이 어려움이 계속 본격화가 됐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빅테크 대신 빅마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하던 이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부진한 실적 때문에 줄줄이 아주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 이 경기 방어주로 평가받았었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가가 완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 주가 급락,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적 악화 때문이에요. 높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증가, 그래서 유통기업들의 이익은 대폭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국내 유통업체 대표 이마트죠. 이마트도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연일 네이버 카카오처럼 52주 신저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예요. 올 들어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23%나 이마트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새로 나온 기사를 하나 공유를 하면 어질어질 롤러코스터 증시, 돈 되는 ETF 찾아라 하고 나왔습니다. 페드가 연준이 물가 통제 실패 우려가 돼 있고 중국의 락다운 도시봉쇄, 그래서 증시 폭락을 했어요. 또 이 중국향 이 종목들이 근래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다시 조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 분산 이 수단으로 미국, 중국 ETF 주목하고 나왔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 종목이죠. 서학개미라 그래서 꼭 달러로 매수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원화로도 얼마든지 투자하죠. 지금은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중국 종목들을 매수하더라도 서학개미로 보죠. 현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이
필반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거를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어요. 그 다음이 타이거 나스닥 100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타이거 미국 S&P 500. 그러면 현재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 중에 1, 2, 3, 4, 5등 중에 미국 테크탑 등 빼고 1, 2, 3, 4등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소확개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제유가는 상승했어요. 중국의 봉쇄 완화가 이제 원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전일 대비해서 2.4% 올랐어요. 112달러입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면 아주 비싼 이 유가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제 기사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뇌동맥류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위크가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혈액암에 이어서 그렇죠? 혈액암 걸렸다고 지금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이어서 중국의 시진핑마저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중국 상하이 증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시진핑 주석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는데 수술 중 위험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받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뇌동맥류란 손상을 입은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에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뇌출혈로 이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수술을 받기보다는 중국 전통 민간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선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푸틴도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증언이 곳곳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 건강 이상설은 작년 말에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미국 증시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